내가 블로그도 하고 주식 투자 스터디도 하고 사실은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엄청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막 공부를 하고 뭐 스터디를 하나.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소득을 이제 벌어들이는 20대에서 50대 그 젊은 나이에 가장 큰 수입원은 노동소득이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나 이제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노동소득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은 이제 수입이 끊기고 또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퇴직을 해야 하니까 수입이 뭐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반으로 뚝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끊기게 되거나 그렇잖아. 근데 이제 자산소득은 부동산, 주식 이렇게 돈을 벌게 하는 구조니까 내 신체적인 그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게 자꾸 이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좀 자산소득은 일정한 일단 시드가 있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거시 경제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어서 좀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면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기 되게 바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게 또 노동소득에만 기대는 삶을 살다 보면은 되게 불안할 수가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둘이고 뭐 우리 집이 외벌이다. 그럼 남편 한 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네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지? 뭐 남편이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불안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고 지루할 수가 있어. 그게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이게 진짜 공부할 양이 되게 방대해. 뭐 기업 공부도 해야 되고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 거시경제 지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막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그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는 반도체 산업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 산업의 다운 사이클에 내가 직면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는 사실은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잖아. 그런 게 한번 생기면은 막 자산이 막 3분의 1이 되기도 하고 4분의 1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노력을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돼. 그게 왜냐면은 이게 시드를 만들고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을 요구한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적어도 진짜 1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1년이 사실 완성한 이 투자 공부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서의 1년인 것 같거든. 왜냐면은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진짜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을 맞는지 적합한지 그것도 찾아가야 되는 거고 1년을 진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잡히는 게 1년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이게 전혀 약간 쌓이지 않는 그런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자산 소득이 절실해지는 그런 나이가 됐어.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됐다거나 할 때 내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막막한 거지. 이게 30대 후반에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4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 후반에 이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진짜 그 절박함과 급급함이 차원이 다를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뭐 손실이 났어. 그러면 이거 당연히 너무너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데 내가 60대 후반에 뭐 퇴직금을 가지고 뭐 1억을 가지고 내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럴 때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랑 어떤 자산이 맞는지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단 말이지.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자산주 그러니까 막 너무 안정적이고 뭐 재무제표가 좋고 아주 전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산업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뭐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적합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게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 근데 그런 걸 알아가기 위한 과정도 되게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늦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기회가 너무나 부족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한 살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다들 꿈꾸는 노후는 되게 여유로운 그런 노후를 꿈꾸잖아.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되게 뭐 손주들이나 자식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혼자의 삶을 되게 약간 여유롭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절로 자산이 불어나는 거는 없는 일인 거잖아. 내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증여받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자산이 그렇게 여유롭게 불어날 거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1년 1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노후가 생각보다 빨리 닥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정말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소득에만 기댈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